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이신 박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은영 변호사님, 여기 클로징 변호사님으로서는 조지아주에서는 아주 유능한 또 유명한 분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조지아 아틀란타 또 둘루스 에리아에서 클로징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 또 미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마무리 단계, 클로징 단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요. 클로징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아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클로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클로징, 그러니까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매매가 완료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날 이 모든 프로세스가 그냥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아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과 파시는 분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시는 분은 본인이 사실 그 금액들이 저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통해서 또 파시는 분한테 다 나가고, 이런 게 이제 클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지아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한 곳에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국제 투자자 분들께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스크로우라는 거는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에스크로우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거를 셋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서 이렇게 마니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저희 라이선스를 걸고 조금이라도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는 다 용서를 받아도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미스유스는 용서를 받지 못해서 라이선스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개념은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때 사시는 분, 바이어분이 이렇게 펀드가 다 들어오면은 거기에 1센트도 남기지 않고 이게 모두 디스버스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골치 아픈 게 뭐 10센스 남아있는 거, 1불 남아있는 거, 이거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잘못 계산이 되어 왔을 수도 있고, 또 뭐 바이어분이 뭐 조금 더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5센트짜리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밸런스 아웃,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 주택 매매 시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의 개념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주택 취득 과정에서 클로징 단계는 아주 명백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클로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저는 이제 어려서 이 미국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뭐 오랫동안 살질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어본 바로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전문인을 통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타이틀 컴퍼니를 통해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점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이
조지아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제 리셀인 경우 누군가가 소유하는 집을 이제 사시는 경우에는 대략 한 1%에서 2%만 이렇게 계약금을 걸어요. 그리고 중도금이라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클로징 하는 날, 클로징 데이트에 그 모든 그 금액이 다 들어와서 나가는 게 그냥 하루에 끝납니다.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 네. 비교했었을 때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지는 클로징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지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핫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한인분들이 살기 굉장히 편리하고 또 네. 기후도 좋고 네. 또 자연재해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네.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조지아를 꼽고요. 그래서 네. 여러 주에서 이제 이주하시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셨던 그 네. 주하고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의아해하고 네. 또 미국은 사실 50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 모든 주가 다 정부가 있고 각 주에 또 법이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뉴욕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은 네. 여기서는 클로징 변호사가 사실은 다 하는데 네. 그런 곳에서는 바이어 변호사 따로 있고 네. 셀러 변호사 따로 있고 또 클로징 변호사 따로 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클로징 변호사가 다 그냥 다 핸들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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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바이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유권의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책임지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따로 네. 본인의 변호사를 또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용 네. 면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요. 네. 네. 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펀딩이 돼요. 네. 같은 날 그 융자를 하시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펀드가 저희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와서 저희가 그날 다 이제 셀러분한테도 드리고 또 이제 셀러분의 몰게지도 갚고 그런 일을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드라이 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출은행에서 서류를 다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펀딩을 주고 이거 펀딩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디스버스 해도 된다고 하면은 디스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까지 후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미국 내에서도 50개 주마다 서로 다른 주법과 규정에 따라서 클로징을 집행하는 제3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완료되는 과정이 또는 소요되는 시간이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 변호사님께서 모든 클로징 과정을 집행하고 완료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변호사, 매수자 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클로징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 컴퍼니와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과정이 조지아주와는 달리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에 장소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클로징 과정 자체도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과정 중에서 클로징, 마무리 단계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